원경왕후 민씨와 태종 이방원 사이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적장자 원칙에 따라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태종은 아버지 이성계가 조선을 개청하기 전에 이미 과거에 급제한 사대부로 유학경전과 역사적 지식이 깊었지요. 비록 군사를 일으켜 왕위에 올랐지만 학문적 소양이 탄탄했던 군주였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태종이 바라는 세자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바로 학문적 소양이었습니다. 태종은 세자를 불러 묻기를 고대 은나라의 걸임금과 주나라의 주임금이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독부가 된 이유를 아느냐? 이에 세자가 대답하길 인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세자 양녕의 대답을 흡족해 했는데요. 아버지와 조선 건국을 함께하며 고려의 마지막을 본 태종은 인심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렇다. 걸과 주는 천하의 임금이 되었지만 인심을 잃은 뒤 하루아침에 독부가 되었다. 하물며 나와 내가 인심을 잃으면 반드시 하루아침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때 세자 양녕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한 해가 지나 양녕이 13살이었던 때 돌연 태종이 양위를 하겠다고 통보합니다. 당연히 모든 대신들은 극구 반대했는데요. 전하께서 아직 건강하시고 세자도 아직 성년이 못 되었습니다. 갑자기 왕위를 물려주신다 하시니 신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두렵고 황공합니다. 내가 아직 늙지 않고 세자가 어린 것도 내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고칠 수 없다. 내가 전이하려는 까닭을 두 정승은 이미 알고 있다. 이에 이조판 소 남제가 아뢰기를 나라가 창업한 지 오래되지 못하면 마치 물이 처음으로 얼어서 견고하지 못한 것과 같으니 나이 어린 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가 아닙니다. 이에 하륜도 거들었죠. 이제 나라가 겨우 안정되었으나 전 임금이 2분 계시온데 전하께서 또 전위하시면 전왕이 3분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도 무엇라 하겠습니까? 하니 태종이 말하길 이미 전왕이 2분 계시니 비록 전왕이 3시 있은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내가 사직을 타인에게 선의한다면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간해도 좋겠지만 이제 내 아들에게 전하는 것이니 어찌 불가하겠는가? 이때 태종은 40살로 한창 정사를 돌볼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세자의 나이는 13살로 누가 봐도 왕위에 오르기에는 이른 나이였죠. 그런데도 태종은 전의소동을 부린 것입니다. 일종의 연극이었던 거죠. 왕위를 물려준다고 했을 때 신하들의 반응으로 충성심을 확인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상기시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태종의 전의선언에 어린 세자는 휘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자신의 외삼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니 충격이었을 겁니다. 안타깝게 세자 양녕은 태종이 원하는 대로 세자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학문에 집중하길 바랐지만 학문의 뜻이 없었죠. 양녕은 오히려 사냥을 더욱 즐겼습니다. 갈수록 아버지 태종의 바람과는 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태종은 세자 양녕을 예의주시했지만 양녕 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이 세자로 책봉되었고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나 하고 보일 정도였죠. 그러다 결국 초궁장 사건이 터집니다. 초궁장은 기생의 이름인데 직분이 상기였습니다. 상기는 임금이나 명나라 사신이 참석하는 연회에서 공연을 하는 여성이었죠. 이백강의 아버지 이거이의 상을 마치고 이를 위로하기 위해 연회를 베푸는 자리였는데 태종이 세자도 참석시켜 이백강을 위로하도록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양녕이 초궁장을 데리고 가서 술을 마신 겁니다. 이를 들은 태종은 예만 마치고 돌아왔어야 하는데 어찌 방종하게 즐겼느냐 하고 양녕을 꾸짖었죠. 양녕이 왜 이렇게 변해갔는지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왕위와 공부보다 예술과 유흥 쪽으로 탈선해갔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양녕을 옆에서 부추긴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호방과 구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호방은 음악과 그림을 잘 알아서 양녕이 좋아했습니다. 양녕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궁 밖을 드나들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구종수와 이호방을 의군부에 가두고 갑서를 시켜 세자 궁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자 양녕은 세자궁에 이들을 다시 들이고 몰래 궁 밖으로 나가 유흥을 일삼았습니다. 태종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자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에 이조판서 황희가 말하길 전하, 세자는 어립니다. 황희는 양녕이 아직 어리다면서 2번이나 어리다고 말하며 태종을 설득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하륜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자는 직책이 장차 총사를 주관할 터인데 지금 거칠고 음란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마땅히 구종수를 베어 후래에 경계하시고 난의 근원을 근절하소서. 태종은 황희의 말보다
하륜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의금부의 말대로 교수형을 진행하라고 명했죠. 그런데 전하, 구종수의 죄는 다시 의논할 것이 없지만 궁성을 넘어 들어간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니 먼저 그 까닭을 국문한 후에 죽이소서.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주청한 대로 태종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구종수와 이호방의 궁성 출입의 과정에서 세자 양령이 연루되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조사 과정에서 양령이 거론되었죠. 문제의 근원이 세자인 것이 명백해졌는데 세자를 처벌하지 않고 이들을 사용시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구종수와 이호방은 곤장을 100대씩 맞고 유배를 당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아마도 태종은 이 과정을 통해 양령이 정신을 차렸으면 했을 것입니다. 유흥을 일삼는 것의 문제와 그로 인한 결과가 이와 같은 처벌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일을 겪어도 양령은 태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태종이 보란 듯이 더 큰 일을 벌이고 마는데요.